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준비를 했었죠. 이론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했었고 이제 9, 10, 11강에 걸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건데 이제 제일 쉬운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발전을 시켜나가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9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드 SVM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SVM에 대한 개념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침범을 허용하는,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소프트 SVM,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넌리니어 SVM이나 커널 트릭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SVM은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건데, 무엇을 최적화를 시키냐면은 마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SVM은 사실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라고도 해요.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일단 SVM이라는 방법 자체가 유도가 된 원리가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서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으로 풀다 보면은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르는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의 샘플과 파란색의 샘플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리니어 바운더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세 가지 버전 중에서 뭐가 더 좋은 바운더리가 될 것 같나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가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하냐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바운더리가 되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왜 타이트하냐면은 요쪽 빨간색 샘플로나 파란색 샘플로나 가까워요. 굉장히 금방 나오죠. 우리가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되게 가깝죠. 그쵸? 반면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면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애들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냥 의미를 풀어서 쓰면은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샘플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게 마진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바운더리를 결정을 했을 때 마진이라는 거는 좀 어떤 여유가 있는 폭이 되잖아요. 요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노이즈라는 게 항상 포함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은 여기지만 여기 주변으로 좀 노이즈를 가지고 랜덤하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도 좀 강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로버스트니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설계한 클래시파이어가 마진이 크다면 노이즈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커진다는 말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강건해질 수 있죠. 강인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거를 최대화하는 클래시파이어가 결국에는 SVM이 될 거고, 우리는 이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일단은 의미로는 알겠어요. 우리가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최적화 문제로 만들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SVM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게 하드 SVM이고 다음 강의에서 다루는 게 소프트 SVM인데, 일단 쉬운 버전부터 갑시다. 하드 SVM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딱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로부터 마진이 있으면은 모든 데이터가 딱 여기 밖에만 있어요. 빨간 애들은 여기 빨간색 동네에 다 있고 파란 애들은 또 파란색 동네에 다 모여 있어서 좀 쉬운 경우죠.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동네에만 있고 마진도 침범하지 않고 딱 자기 영역에만 딱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이런 거를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하죠. 일단 간단한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니어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막 여기에 데이터들이 막 겹쳐 있고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딱 요 선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드 SVM이고, 요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가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거는 SVM 아니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SVM이라는 걸로 확장을 시켜서 이제 데이터가 서로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어떻게 핸들을 할 건지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드 SVM이에요. 그래서 하드 SVM에 대한 이론을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 fee를 쓰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피처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번에 이런 거 봤었잖아요. 뭐 주어진 인풋이 그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할 때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피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처라는 걸 생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풋을 한번 프로세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다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일단 그냥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fee라는 거는 그냥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입력을 한번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weight랑 bias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특별한 게 없죠. 아직 특별한 게 없는데, 요 파라미터 W가 이제 그 앞에서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찾았던 W랑 조금 다른 형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게 결과로 나오는 W를 보시면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가 조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밸류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줄 거고,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리니어 바운더리가 있을 때 어떤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거에다가 뭐 이렇게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요 W의 놈으로 나누면은 이 바운더리로부터 어떤 데이터까지의 거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리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절대값이 사실은 여러분들 또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타겟 밸류와 요 아웃풋을 곱하면은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미스 클래시파이가 일어났을 때는 부호가 달라져서 0보다 작아졌었고, 제대로 판별이 된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절대값 요거로 써도 되지만 이거 대신에 요렇게 타겟 밸류를 곱해서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요게 결국 뭐예요? 바운더리에서부터 xn까지의 거리죠. 그쵸?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마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마진이 뭐였어요?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사실 요렇게 쓰면 되죠. 요게 사실 마진이잖아요. 요게 마진이잖아요. 정의 그 자체잖아요. 어떤 데이터까지의 거리 중에서 제일 가까운 값 C니까 마진이죠. 근데 요 W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멈
미니멈 이게 xn에 대한 미니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파라미터를 그냥 밖으로 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결국 마진이 됩니다.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이 마진인데 이 파란색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최대화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 마진이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되죠. 컨스트레인트는 아직 모르겠어요. 컨스트레인트는 없는데 최적화에 대한 대상은 요거예요. 마진을 최대화해 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구속 조건이 따라오겠죠. 구속 조건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구속 조건이 뭐냐면 그쵸, 여기는 방금 본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마진을 최대화해 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가 된 컨스트레인트는 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다? 모든 샘플이 자기 영역에 있다. 그쵸? 요 타겟 밸류랑 요 함수의 평가로 해서 나온 거랑 같은 부호일 때가 제대로 된 거죠. 부호가 달라지면은 잘못 판별이 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로 준 게 결국 뭐예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해준 거죠. 그쵸?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들이, 전체 샘플들이 자기 영역에 있는 한에서 마진을 최대화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정의를 했어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뭐에 대한? 하드 SVM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거를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상을 해낸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걸 보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의미를 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쓰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다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념으로 갔다가 아니면은 수학으로 왔다가 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 하드 SVM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요거를 동일하게 요런 문제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요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 요 그냥 빠르게 쓰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사실 0으로도 바운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는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사실 여러분들 W하고 B를 가지고 우리가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바운더리를 다른 파라미터로도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몇 배, 똑같이 배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W라는 벡터를 같은 방향으로 2배 할 수도 있고 절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바이어스만 조절하면은 같은 평면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1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얘를 1로 치환을 하면은 요 컨스트레인트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수 있고 여기 안에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1로 치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맥시마이즈 요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동일하게 역수를 취하면은 이렇게 미니마이즈 조건으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하는 일반적인 꼴로 바꿀 수 있죠. 이제 요거를 컨스트레인트를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저번에 정의했던 모양이죠. 오브젝티브는 미니마이즈하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꼴로 바꿀 수 있죠. 요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컨벡스 문제에도 해당이 돼요. 그때 컨벡스 문제는 뭘 만족해야 됐었죠?
요 오브젝티브 펑션도 컨벡스 펑션이고 요 함수도 컨벡스 펑션이어야 되잖아요. 뭐 따지진 않겠지만 둘 다 컨벡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컨벡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 푸는 흐름을 쭉 따라가 봅시다. 라그랑지 펑션을 정의를 해요. 요거는 원래 있던 거죠. 얘는 뭐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여기 보세요.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이 여기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부호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갔고 거기 앞에 붙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도 여기 있죠. 그쵸? 요렇게 라그랑지 펑션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 얘를 결국에는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라그랑지 펑션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적용을 해보면은 요런 꼴이 나와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파라미터 아까 우리 모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프리딕션을 할 때 요런 모양으로 프리딕션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파라미터 W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파라미터가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B 파라미터도 이제 그 다른 파라미터들 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W에 대해서만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요런 모양. 잘 보세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타겟 밸류 그리고 어떤 샘플, 주어진 학습 데이터 샘플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처 요것들로 이루어졌어요. 파라미터가.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라그랑지 펑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그랑지 듀얼 펑션도 정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커널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요거는 사실 방금 앞에서 보고 온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모델이 결국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주어진 입력과 학습 데이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각각을 가지고 이제 피처 매핑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내적을 취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커널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커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널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일단 커널이라는 게 여기에서 유도가 됐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세요. 어쨌든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다다음 시간이겠지만 요거는 이번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결국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KKT 컨디션 중에서 그거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기억나세요? 요게 뭐냐면은 듀얼 문제에서 컨스트레인트가 나오죠. 그쵸? AN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잖아요.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문제의 컨스트레인트죠. 모든 샘플들이 제 영역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죠. 이거 잘 보세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두 개는 곱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AN이 0일 때는
요거는 0보다 커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마진 밖에 있다는 소리죠. 반대로 AN이 만약에 0이 아니었다고 해요.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얘는 0이 되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N은 마진 위에 있다는 거죠. 요게 0이 된다는 게 사실 무슨 뜻이었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요게 딱 마진 위에 있는 바로 그 샘플, 그 주인공, 얘가 마진을 형성했던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샘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어디에 담겨 있냐.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마진 위에 있는지 아니면 마진 바깥에 있는지를 뭘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어요. 0이면은 마진 밖에 있는 샘플, 0보다 크면은 마진 위에 있는 샘플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AN이 0이 되는 애는 얘가 마진 밖에 있는 애였어요. AN이 0이 아닌 애는 XN이 마진 위에 있는 애였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AN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아무 상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딕션,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계산을 할 때 마진 밖에 있는 데이터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AN이 0이 되면서 AN이 0이 돼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 뒤에서 뭔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N은 프리딕션을 할 때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반대로 AN이 0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0이 아니면은 얘는 뭐예요? 이 샘플은 역할을 하죠. 그쵸? 이게 0이 아니게 되니까 여기 뒤에가 다 살아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기 자신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런 샘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프리딕션을 할 때 역할을 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형성을 할 때 기여를 하는 샘플이라는 뜻에서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y는 0을 기준으로 일단 바운더리는 여기에 나오고 그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가 마진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투클래스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애들이 마진 위에 있잖아요.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애들이 마진 위에 있는 샘플 3개잖아요. 얘네들이 곧 AN이 0보다 큰 애들이고 얘네들이 곧 마진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요게 성립하는 애들이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곧 서포트 벡터예요. 그 말이 뭐다? 프리딕션에 영향을 주는 애들입니다. 이 말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세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은 마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요거였어요. 얘가 살아나요. 얘도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은 요 샘플들에 대한 피처, 그리고 타겟 밸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예측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파라미터는 서포트 벡터들이에요, 사실. 좀 약간 비약이 있긴 하지만,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은, 서포트 벡터들이랑 커널을 통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샘플들은 상관없어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좀 SVM이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네. 요게 SVM에서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거치지 않고 설명을 하면은 그냥 뭐 마진 위에 있는 샘플이다, 뭐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 요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결국 돌고 돌아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도 보고, 그 중에서 뭐 KKT 컨디션,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도 보고, 거기에서 이 서포트 벡터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유도가 되는지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거쳐서 설명이 되는 게 SV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VM을 공부할 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단 하드 SVM은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요 샘플들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진 안쪽으로 침범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널에 대해서도 이게 커널로 결국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결국 이 썸메이션은 요 AN을 생각했을 때 뭐에 대해서만 계산이 돼요?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겠죠. 그쵸? 서포트 벡터가 아니면 0이 되니까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서포트 벡터는 또 어디서 한번 역할을 하냐면은, 이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이제 서포트 벡터들하고 커널을 통해서 평가, 이밸류에이션이 된 다음에 프리딕션이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는 다다음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은 해놓으세요. 여기가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SVM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이 이거잖아요. SVM의 첫 번째 장점, 강력하고 우수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록 어렵고 되게 돌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한번 맛은 봤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컨벡스 최적화라는 강력하고 우수한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글로벌한 해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KKT 컨디션 통해서 서포트 벡터도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블랙박스 알고리즘, 이게 뭐 좀 개인적인 취향이 갈리지만, 뭐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본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처럼 그런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랑은 좀 비교를 했을 때 SVM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가능해요. 저는 사실 SVM을 좀 이미 아시겠지만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학습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학습을 쓰지 않잖아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미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일도 없어요. 글로벌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SVM이 학습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데이터셋이 많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터러티브하게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성능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SVM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최적화 문제를 한 번 푸는 것밖에 안 되지, 얘를
쪼개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최적화 그 바운더리나 마진에 대해서 이게 막 구속 조건의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이즈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아무리 그 소프트 SVM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더라도 민감한 건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계산이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계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성능이 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잘게 쪼개서 간단한 계산으로 환원을 할 수가 있는데 SVM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무조건 많은 자원이, 큰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 게 좀 한계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소프트 SVM이랑 관련이 된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드 SVM의 이론을 한번 쭉 따라와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SVM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